이미 남매 사이의 합의를 본 모양인지 둘이 눈빛 교환을 하며 말을 이어갔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혹시 우리 밑으로 조카인 영화를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실은 누나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얘기가 잘 되고 있나 봐. 우리 누나 사정 뻔히 알잖아. 누나도 이제 여자 인생 살아야지. 영화로 인해서 자꾸 어긋나니 내가 곁에서 보기 딱해서 그래. 그렇게 해주라 옳게.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 이럴 때 서로 돕고 덮어줄 건 덮어줘야지. 안 그래? 우리 영화 일만 잘 해결해주면 내가 평생을 은인으로 알고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응? 부탁해 옳게. 정말이지. 이건 뭐 또 가당차는 이야기인지 머리가 띵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형님의 말은 조카를 우리 애로 만들라는 것이었죠. 이건 어쩌면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기도 했고 이게 뭔가 싶어서 일단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의논할 때라곤 친정엄마밖에 없었기에 당장에 전화해 이 상황을 뭔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도 기가 막힌 듯 난리가 나면서 복받치는 열이 뻗쳐나오더라고요. 애써 찬물을 마신 후 마음을 추스린 후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부탁을 스스럼 없이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아무래도 영 꺼림칙하기도 하고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말이다. 황서방이 그 애를 어떻게 대하니? 그냥 삼촌처럼 대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야박하게 굴지도 않고 그냥 보통 조카와 삼촌 사이 같던데. 엄마, 뭔가 짚히는 게 있어? 엄마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일단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추이를 지켜본 후 저한테 좀 더 시간을 끌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처럼 형님과 남편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의 이런 태도가 불만이었는지 투덜거렸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려고 하냐. 싫으면 싫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될 것을. 그러니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 더 듣는 거야.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답답한데 성격 급한 누나나 엄마가 보기엔 얼마나 그렇겠어. 참 좀 그렇다.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었고 왜 이렇게 조카를 우리 자식처럼 만드는 일에 열을 내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처럼 가만히 남편과 조카의 평소 사이를 생각해보니 별다른 게 없었지만 굳이 짚어보자면 저도 뭔가 걸리는 건 있었지요. 저는 조카가 아직 어려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형님을 부를 때 엄마라고 했다가 고모라고 했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불러서 제가 몇 번 정정해준 일이 기억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을 부를 때도 아빠라고도 했다가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저한테는 어떻게 부르고 싶은지 물으니 숙모라고 단 하나의 호칭만 썼어요. 그때는 예사롭지 않게 여겼는데 따지고 보자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민과 의심 가득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보채는 것을 요령 좋게 피하고 있었어요. 이런 저의 가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형님이 저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또 그 얘기거니 생각하고 저는 형님과 마주했지요. 그런데 형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옳게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 가게가 예전보다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옳게가 나 좀 도와줬으면 해. 가게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까지 당분간 월급을 못 줄 것 같아.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줄 테니 그때그때 말만 해. 그리고 우리 가게 팁 잘 나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올케가 받는 팁은 내가 상관 안 할 테니 용돈으로 충분할 거야. 그리고 올케가 양심이 있다면 결혼할 때 몇 개 안 들고 온 걸 생각하고 이참에 밀린 혼수나 예단 대신 한다고 생각해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가게 손님이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뼈 빠지게 일한 대가마저 혼수와 예단으로 퉁치자고 하며 형님은 제 월급을 안 주려고 수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예단과 혼수 안 해오는 조건으로 까칠한 시어머니 온갖 비유 다 맞춰가며 병수발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월급까지 안 주고 절 쓰겠다니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계산법이었죠. 거기다 조카도 저에게 떠넘기려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속이 꽉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뭔가 싶었습니다. 퇴근하면 천근만근 같은 몸으로 집안일에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들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이 된 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제 월급이었어요. 이런 저의 한 달에 한 번이는 낙마저 앗아가려 하니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형님에게 제 의사를 분명히 했죠. 형님, 아니 원장님, 제가 혼수나 예단을 안 해오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혼수를 채울 만한 집이 없었고 형님과 어머니가 굳이 예단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 합가하게 된 거고요. 그래도 우리 친정에서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최소한의 것이라고 성의 표시는 보였어요.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 하더라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네요. 그러자 이런 식으로 반격을 나올 줄 몰랐던지 형님이 기가 막힌 듯 저를 보며 반박하더라고요. 뭐야 옳게? 가방끈이 짧아도 그렇게 곡해해서 들으면 안 되지. 누가 혼수랑 예단이 필요 없다고 했어?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 그리고 내가 월급을 안 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 왜 사람을 그렇게 몰아? 당분간 편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거지 가족 사이에. 여하튼 어려서 그런가? 아니면 공부를 덜 해서 그런 건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굼뜨기만 하고 뭐가 좋은지 아닌지 사리분별도 못한다니까. 형님의 일방적인 통보에 못하겠다고 애둘러 표현하니 드러내놓고 제게 비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말들을 하니 숨이 차고 기가 차올랐어요. 이러다 화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이때부터 우라가 치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어나니 제가 화병에 걸린 거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생활이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러니 저는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남편보다 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무시를 당하고 살 순 없었어요. 제가 우겨 결혼한 거지만 그렇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통탄하실 것 같아 어떻게든 제가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속으로 이를 빠드득 갈았지요. 벗어날 때 벗어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는 것이 알게 모르게 부모님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며칠 있다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뭔 일 있는 거 아니지? 네 아버지랑 나랑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하렴.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나으니까 털어놓고 살아. 친정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니 울컥했지만 속상할 것 같아 차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울분을 참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그날도 집안일을 다 끝내고 나니 지쳐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으니 악몽을 자주 꾸게 되었지요. 깊은 잠에 빠졌냐고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악몽을 꾸다 발버둥 치며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물 한 잔 마시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형님,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저 곰 같은 것이 금방 호적 정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질기니? 엄마, 걱정 말어. 나 좋다며 결혼하자고 매달렸는데 안 해줄 수는 없겠지. 하기야, 너 좋다는 애들 눈치 다 채고 주랭랑 쳤는데 쟤는 뭐 나도 나이 더 먹기 전에 누굴 잡으려면 빨리 네 새끼 네가 데리고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니? 네네, 내 새끼 이제 내가 챙기겠습니다요. 그동안 걷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누님.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그동안 몰랐던 비밀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고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하마터면 그대로 주저앉아 그들에게 들킬 뻔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시댁의 비밀을 그들의 대화를 통해 다 알게 되자 심장이 두근두근 망치질을 하더라고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이 격해져 왔습니다.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꼿꼿이 서 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어쩐지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들이 길을 쓰고 저한테 조카를 떠넘기려 한 것이 남편의 자식이라 제자리를 찾아주려 한 것을 제가 모두 알게 된 것이었죠. 조카가 이상하게 호칭을 부르는 것도 마냥 어려서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부르게 했으니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이건 분명히 저를 작정하고 속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든 사실을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오로지 제 편인 부모님과 상의하려 했습니다.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친정에 일이 있다고 다녀오려 했어요. 제가 친정에 가려 하니 남편이 꼬치꼬치 캐물으며 어떤 구실이라도 만들어 못 가게 했습니다. 전 아프지도 않은 엄마를 팔며 잠시 다녀오겠다고 했지요. 그러니 의심의 눈길을 거두며 남편이 빨리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간단하게 챙기고서는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허겁지겁 들어오는 저를 보며 뭔 일이 생긴 줄 알고 놀라서 목소리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그동안 서러웠던 제 심정이 복받쳐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아버지가 일 마치고 들어오는 기척조차 못 알아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제가 얘기한 것을 전하며 두 분은 무척 속상한 듯 했으나 제가 더 아파하고 자책할까봐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요. 난리가 난 아버지는 딸 자식 시집 간다고 했던 때 당시 더 못 말렸던 것을 자책하셨고 당장이라도 남편 멱살을 잡을 요량으로 가겠다는 거 엄마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실컷 울고 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선은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법적인 자문을 구해 혼인 무효 소송을 벌여야겠지만 그러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를 다시 그 집구석에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아버지, 그래야 된다면 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게요. 어떤 증거를 모아야 되는지 변호사한테 물어서 알아봐 주세요. 그 잡것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 항상 조심해라, 딸.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바로바로 연락하고. 속상해 진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부모님은 저를 사지에 모는 것 같아 한숨이 저절로 나왔지만 저는 제가 빠지는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애써 참아왔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저는 이대로 도망친다는 것이 억울해 모든 걸 제 손으로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확고한 제 다짐을 표하며 퉁퉁 부은 눈이 가라앉길 기다렸다가 부모님과 의논한 걸 되새기며 시댁으로 돌아왔네요. 저는 친정에 다녀온 후 몸이 안 좋다며 가게에도 나가지 않고 며칠 누워 있었습니다. 증거수집도 증거수집이지만 제가 당한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돌려주고 싶었어요. 각계 전투를 벌여야 할지 한꺼번에 몰아붙여야 할지 머릿속이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꼴이 보기 싫었는지 시어머니의 간섭은 이어졌지요. 시어머니는 환기를 시킨다며 현관문부터 베란다 문까지 문이란 문은 죄다 열어제치고 제가 누워있는 방문까지 벌컥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참아두었던 잔소리를 속사포처럼 쏘아댔습니다. 젊은 게 엄살이 뭐 그리 심하냐. 얼른 일어나서 밀린 빨래도 하고 남편 퇴근하고 들어오기 전에 창도 파놔야 될 거 아니냐. 누워서 뒹굴거리지 말고 어서 일어나 제기제기 움직여. 너처럼 굼뜬 것을 찰난 네 남편이 데리고 사는 걸 고맙게라도 여기면 반찬 한 가지라도 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 머리라도 안 돌아가면 몸이라도 빠릿빠릿하던가. 저는 못 들은 척 등을 돌리고 누워 꿈쩍도 안 했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된 친정엄마가 찾아왔는데 시모가 저를 닥달하며 추운 방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손에는 저 먹일 죽이 들려 있었지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친정엄마는 말 대신 행동으로 죽그릇을 냅다 시어머니의 머리에 쏟아부었습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젊으면 그렇게 소처럼 부려먹고 아프면 안 되는 거야? 이 너구리 같은 여편네야. 내 귀한 딸 우리가 안 보고 산다고 여태 이런 식으로 막대한 거야? 이러려고 끼고 산다고 박박 우겼구나. 친정엄마의 느닷없이 이루어진 공격에 시어머니는 어버버거리며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죽을 쓸어내렸지요. 엄마는 분이 안 풀렸는지 같이 들고 온 김치와 장조림마저도 시어머니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짜고 매운 것이 눈과 입안으로 스며들자 어푸거리며 싱크대로 향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이끌고 친정으로 가자고 했지만 저는 도리지를 쳤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갈 수는 없었지요. 대신 이 자리를 지금 벗어나야 된다는 것쯤은 인지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혼자서 난리치고 있는 시어머니를 두고 저는 엄마와 함께 나와 엄마의 분도 삭힐 겸 근처 카페에 들려 차를 한 잔 마셨네요. 엄마는 제 혈색을 보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꾹 참으며 아무 말 없이 차를 다 마신 엄마가 생각이 난 듯 제게 말하더군요. 표정이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얼굴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사람 통해서 황서방과 네 시댁에 대해 알아보니 놀랍더구나. 그 조카란 애는 황서방이 대학교 때 일쳐서 낳은 애였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너희 아버지 다녔던 회사에 황서방네 관련된 회사더라고. 황서방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혹독하게 대하니 그 밑에 직원이 횡령해서 달아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회사가 쓰러질 정도로 부도를 맞았더라. 이 일로 우리도 잠시 힘들었지만 전화위복이 되었는데 어찌 보면 네 시모나 그 자식들 하는 걸 봐선 사필 규정일 수도 있지.
그런데 너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엄마 때문에 험한 꼴 당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친정엄마가 알아온 시댁의 진실은 실로 놀라웠지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뜻한 바가 있어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어느 정도 분노가 가라앉자 현실이 보이는지 저를 걱정했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얼른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군을 빨리 포섭해두지 않으면 모든 불똥이 저한테 튈 것 같아 사정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제 얘기가 끝나기 전 화를 내더니 친정엄마가 다 봤다는 소리에 입을 꼭 다물고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저를 쥐잡듯 하는 걸 수시로 봐왔기에 생각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찍소리를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지나쳤다는 걸 알기에 사족을 달지 않았던 것 같네요. 한참 말이 없던 남편이 집 근처 카페에서 자기를 기다렸다가 퇴근하면 같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한 후 저는 같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친정엄마가 남겨놓은 흔적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인기척이 들리자 흐느끼듯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니 흐느끼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읍수하듯 말하더군요. 글쎄다, 원통하고 분하기만 하구나. 내가 살다 이런 수모는 처음 당해본다. 어쩜 옆에 내가 그런 무식할 수 있는지.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깎아내리며 분통을 터뜨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언젠간 이 모든 걸 되갚아주기 위해 참아야 했죠. 저는 시어머니의 연련이 보기 싫어 제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잠시 후 형님이 돌아왔는지 시어머니의 곡소리는 더 크게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제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옳게! 아니 야! 너 우리 엄마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뻔뻔스럽게 집에 들어올 생각이 나던? 거기다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를 파네. 누워있기까지? 참 대단한 집안 모녀나셨네.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아주 모녀가 쌍으로 배우지 못한 티를 내네 정말. 저는 형님의 비아냥거림에도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지만 아프다는 핑계를 삼아 꼼짝없이 누워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열연은 관중이 없으면 멈춘다는 걸 알기에 형님과 남편이 호응을 안 해주면 며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제풀에 지치게끔 놔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거짓말같이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더군요. 저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증거 수집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전보다 저를 더 괴롭히려 했죠. 이럴 때마다 저는 요령 좋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터득해 시어머니의 우라를 치밀게 했습니다. 저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조카를 자기 호적에 올리고 싶어하며 저를 들들 볶아댔어요. 형님 또한 저를 공짜로 일시키며 월급을 주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조카가 친자라는 것을 밝힐 증거도 확보하고 이 모든 정황들을 녹음한 후 기록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디데이 때 아버지랑 통화했습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웬만한 증거는 다 모았어요. 이제 소송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생했다 딸. 이제 그 집구석에서 있었던 나쁜 기억들은 모조리 잊고 새 출발하자. 저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둘씩 처리해 나갔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인무효 소송과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형님에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저한테 안 준 월급을 다 받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전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 몇 번 신고된 상태이더군요. 그래서 직원이 그토록 바뀌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피부관리실에서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던 눈썹 문신, 점 빼는 시술도 고발했죠. 그랬더니 영업정지를 먹고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든 시어머니를 찾아가 하지 못했던 얘기를 속 시원히 퍼붓고 왔어요. 저도 알 만큼 다 알고 왔어요.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한 건 자업자득이라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 그 회사에 다녀서 싹 다 알고 있더군요. 돈 싸들고 달아난 그 직원 지금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던데 배 안 아파요? 돈도 주인을 알아서 잘 찾아가는가 봐요. 사람이 신보를 곱게 써야 복을 받지 살아계실 때까지 베베 꼬인 그 심성으로 가늘고 길게 오래 사세요. 저것이 귀엽고 우리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아유 머리야. 아유.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제 말을 듣고 뒷목을 잡은 채 휘청거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도 진짠지 보여주기식인지 알 길은 없지만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제 할 얘기를 조목조목 다 하고 제 짐을 챙겨 나왔지요.
그렇게 저의 첫 결혼은 막을 내렸습니다. 소송 과정 중 전 남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저는 전 남편의 회사 게시판에 저한테 저지른 파렴치한 짓을 다 올려버렸죠. 사내에 소문이 쫙 퍼져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와 손해배상까지 받았으니 더 이상 거론하곤 싶진 않네요. 그리고 저는 제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참 일이 요지경인 것이 바로 형님이 하던 자리를 인수해 제가 새로 시작했어요. 형님은 악덕업주에다 허용되지 않는 미용시술이 알려지며 손님들의 환불 사태가 잇따라 결국 문을 닫게 되었죠. 손님이 없으니 가게세 내기도 벅차 금매로 내놓은 걸 제가 알고 인수하니 사촌이 땅 산 거보다 더 배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다 저를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니 직원을 도야할 만큼 가게가 잘 되더군요. 남매가 어린 저를 속여 자기네들 편한 대로 휘두르고 살려고 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으니 정신을 못 차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냈지요. 그들이 어디를 가서 살든 양심껏 착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이 일로 저는 아버지 말씀처럼 새 출발을 하며 제 일에 매진했더니 좋은 사람이 나타나 저의 진정한 반쪽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마음에 병이 사라져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네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나긴 사연